그래서 지금 인위의 반응 뭐 거기니까 르샤틀레 원리, 그렇죠? 어떤 농도나 압력이나 온도에 어떤 변화가 있어. 변화가 생기면 이 변화를 어떻게 해주는 쪽으로? 이 변화를 억제하는, 감소시키는 방향으로. 감소시키는 방향으로 평형은 이동한다. 이게 결론인데, 예를 들면 현에 제 만만하게 암모니아니까 암모니아, 질소와 수소가 만나서 암모니아가 만들어졌어요. 이렇게 화학 반응이 일어났죠. 첫 번째, 질소의 농도를 증가시켰어요. 질소를 더 넣어줬어. 반응이 일어났는데. 질소를 더 넣어줬다는 소리는 질소의 농도가 증가했다는 소리잖아. 그쵸? 그러면은 질소의 농도가 증가했는데 그거를 감소시키는 방향 쪽이에요. 질소가 어디 갔어? 질소가 많아졌는데 그러면은 이 많아진 거를 줄이는 쪽으로. 그럼 이 양을 줄이기 위해서는 정반응이 일어나야 되니 역반응이 일어나야 돼. 줄이기 위해서는 정반응이 일어나야 되죠. 그래서 질소를 첨가하면, 그러니까 지금 얘네가 평형 상태에 있었던 거야. 평형 상태에 있었는데 거기에 질소를 더 집어넣은 거야. 거기에 질소를 더 집어넣으면 질소의 농도가 증가했기 때문에 감소시키는 방향, 어느 쪽으로? 정반응이 일어나가지고 새로운 평형 상태에 도달합니다. 얘네가 어떤 움직여서 질소가 1, 우리 그런 거 지난주에 했던 거 있잖아. 얘 1몰 감소하고 얘 3몰 감소할 때 암모니아는 2몰 증가하는 형태라고 그랬어요. 그러면은 1몰 감소하고 뭐 3몰 감소하고 얘 뭐 2몰이 생겼다. 뭐 이런 식으로 했다 치자. 그러면은 이 상태에서 지금 평형 상태에 있었어. 근데 누굴 집어넣었다고? 지금 얘가 질소, 얘가 수소, 얘가 암모니아. 그러면 이제 평형 상태에 도달을 했어요. 근데 질소를 좀 더 집어넣었어요. 질소를 더 집어넣었더니 얘를 감소시키는 방향, 정반응이 일어나가지고 얘는 다시 어떻게 되겠어? 이렇게 감소가 좀 되겠죠. 그렇죠? 수소도 어떻게 되겠어? 수소 감소하겠죠, 조금. 수소도 감소를 이렇게 하다가 다시. 질소는 정반응 이동할 거니까 조금 증가하겠죠. 질소는 조금 증가하다가 일정이 되는. 여기 평형 상태에 있다가 요런 또 새로운 평형 상태에 다시 도달하는 거야. 새로운 평형 상태. 새로운 평형 상태에 도달해서 또 맞는 거야. 여기서 르샤틀레 원리는 무조건 무엇을 물어보느냐 시험 문제에서 이 조건을 변화시키는 거야. 그러면 평형이 정반응적 오른쪽으로 일어나느냐 역반응 왼쪽으로 일어나느냐 이걸 물어보겠다는 소리야. 결국 결론은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것 같은데요. 이제 여기에서 이제 조금 푸는 거랑 그런 거가 나오면 이제 조금 난이도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럼 당연히 이건 그냥 말로 암모니아의 농도를 감소시켰어. 오히려 암모니아를 뺐어요. 일부를. 그럼 당연히 평형이동은 어느 쪽으로? 정반 쪽으로. 오른쪽으로 이동하는 거예요. 증가시키는 방향입니다. 간단하지? 두 번째, 압력을 변화시킬 거예요. 압력을 증가시킬 거예요. 사실 우리가 여기에서 압력을 얘기할 때 평형상수 K는 우리 어떻게 구했었어? 질소의 농도. 사실 우리 교과과정은 농도 위주로 나와 있지만 사실 평형상수는 농도로 구할 수도 있지만 뭐로 구할 수도 있느냐? 압력으로 구해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질소의 압력분의 수소의 압력에 어차피 세제로 개수승은 똑같아요. 농도처럼. 농도가 뭘로 바뀌었을 뿐이야. 압력으로 바뀐 거야. 압력으로. 암모니아의 압력의 제곱. 이렇게 압력으로 우리는 평형상수를 구할 수도 있다는 소리야. 굳이 내가 지금 농도 평형상수, 압력 평형상수의 상관관계를 지금 얘기하지는 않겠어. 하지만 이렇게 압력으로도 평형상수를 구할 수 있다는 소리야. 그럼 압력을 증가시키면 감소시키는 방향이니까 압력을 감소시키는 방향으로 평형이 이동이 일어납니다. 그렇죠? 압력인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요거 내가 몇 번 얘기한 것 같은데 내 기억으로는 몇 번 얘기한 것 같아. 원래 압력의 정의가 뭐였어? 원래 압력의 정의가 면적당 뭐라고 그랬어? 누르는 힘이라고 그랬어요. 이게 원래 압력의 정의인데 그래서 뉴턴 per 미터 제곱 이퀄 파스칼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우리는 무슨 압력을 다니는 우리는 보통 대기압, 기압, 1기압, 2기압 이걸 더 많이 사용한다고 그랬죠. 그렇죠? 그래서 1기압은 1013헥토파스칼 이 정도 된다고 했는데 기체 상태에서는 이 압력을 뭘로 생각해도 된다고? 기체 상태에서는 기체 압력은 뭘로 생각해도 된다? 충돌횟수. 충돌횟수가 많을수록 압력은 어떻게 되는 거야? 큰 거. 그러면 충돌횟수야. 이 충돌횟수. 그럼 이 충돌횟수가 의미하는 건 뭐야? 입자수, 분자수죠. 분자수예요. 왜? 기체 분자수가 많을수록 그만큼 충돌횟수는 많을 거니까. 충돌횟수가 많을수록 압력은 커지는 거야. 충돌횟수가 많을수록. 그렇죠? 근데 우리는 앞에서 배웠어요. 개수비 이퀄 몰수비 이퀄 분자수비야. 이게 곧 의미하는 게 뭐라고? 몰수라고. 같이 생각하면 된다는 소리야. 그럼 기체 상태에서는 몰수가 증가한다는 소리는 압력이 어떻게 된다는 소리야? 그래. 몰수가 증가한다는 소리는 분자수가 많아진다고. 분자수가 많아지면 충돌횟수가 커진다는 소리는 압력이 증가한다. 그렇죠? 이렇게 우리는 상관관계로 기체 상태에서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체들 그러면 지금 저거 암모니아 만들어주니까 압력이 증가할 때 그 압력을 감소시키는 방향이야.
압력을 감소시키는 압력을 감소시키는 방향이라는 소리는 압력이 감소한다는 방향이라는 소리는 몰수가 감소하는 방향이라는 소리. 그러면 반응 전의 몰수가 얼마야? 4몰이고요. 반응 후의 몰수가 2몰이야. 반응 후의 몰수가 감소하는 거야. 정반응 쪽이. 그런데 지금 압력을 증가하면은 감소시켜 몰수가 감소하는 방향이래. 아, 평형 이동이 어느 쪽으로 일어나겠구나? 정반응 쪽으로. 오른쪽으로. 이거 어떻게 켜? 리모컨이 그거 그냥 손으로 킬 수도 있나? 되네. 시원한 바람 나오겠지 설마. 나오겠지 설마 뺏어버려. 요즘 날씨가 더웠다가 또 비 한 번 오면 또 다시 또 조심해야 돼. 그렇기 때문에 압력이 증가하면은 지금 어느 쪽으로? 오른쪽, 정반응 쪽으로 평형이 이동이 일어나. 압력의 변화는 몰수로 비교해 주면 돼. 몰수가 증가하는 쪽이냐 감소하는 쪽이냐. 이해되겠지? 내가 반응식을 하나 살짝 바꿀 거야. 지금 여기는 내가 표시하지 않았지만은 뭐 플러스 여기 한 72 정도 돼. 뭐 값이 중요하진 않지만 하여튼 플러스 Q라는 소리는 뭐야? 이 정반응이 뭐라는 소리야? 발열 반응. 마이너스 Q라고 쓰면 정반응이 흡열 반응이라는 소리야. 아직 너희가 델타 H는 안 배우는 거야. 델타 H는 나중에 이제 요거 끝나고 물질과 에너지랑 그쪽에 가면 이제 반응열이라는 거를 지금은 그냥 Q 값으로 그냥 간단히 얘기하지만 이제 또 뭘로 표시할 거야? 델타 H, 엔탈피라는 걸로 우리는 더 많이 사용할 거야. 근데 Q 값과 델타 H는 반대 개념이 될 건데 그건 그때 가서 다시 얘기하고. 하여간 여기서 내가 플러스 Q로 하면은 발열 반응, 마이너스 Q라고 썼다면 흡열 반응을 의미하는 거야. 알겠지? 앞으로 여기서 나는 그냥 Q를 표시할 거기 때문에 간단하게. 그러면 요런 반응이 일어나 똑같이 압력 증가시킬 거야. 똑같이 압력을 증가시켰어요. 그럼 정반응 쪽, 역반응 쪽, 평형 이동이 어느 쪽으로 일어날까요? 압력이 증가하면 감소시키는 방향, 몰수가 감소하는 방향이야. 반응 전의 몰수가 얼마예요? 총몰수가 2몰. 반응 후에 2몰이야. 반응 전과 반응 후의 몰수가 어때? 같아요. 같으면 어떻게 합니까? 감소하는 쪽이 증가하는 쪽이 없는데요. 같은데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야? 반응점과 반응의 몰수가 같으면 압력을 증가시키던 감소시키던 평형 이동은 안 일어나. 전과 후의 몰수가 같기 때문에 증가시키던 감소시키던 평형 이동 없어요. 평형 이동은 즉 반응력과 반응의 몰수가 같으면 압력에는 영향을 받는다는 소리야, 안 받는다는 소리야. 결국은 안 받는다는 소리죠. Q는 오래하죠. 지금 여기에서는 농도와 압력에서는 이 Q 값은 있던 없던 상관없는 거예요. 이제 내가 이제 세 번째 얘기할 때 이제 드디어 Q 값은 필요해. 근데 아직 두 번째가 안 끝나. 하여간 반응전과 반응 후의 농도 몰수가 같으면 평형 이동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다른 방식을 하나 써. 뭘로 할까? 뭐 아주 간단한 반응식을 하나 쓰면, 너무나 간단한 반응식을 쓰면 탄소로 다른 건 뭘로 하는 간에, 그러면 이때 압력을 감소시켰어. 감소시키면 증가하는 방향이죠. 몰수가 증가하는 방향으로 평형 이동이 일어날 거 아니야. 그렇죠? 압력을 감소시키면. 그럼 어느 쪽? 평형 이동 어느 쪽으로? 반응점의 몰수가 얼마? 2몰? 일단 보기에는 2몰이죠. 반응 후가 1몰이야. 그러니까 일단 보기에는. 근데 얘가 뭐야? 고체 상태야. 압력, 기체 압력은 고체와 액체는 신경 쓸 필요 없어요. 없으니까 얘는 신경 쓸 필요 없으니까 얘 1이니까 얘네도 같죠? 그러니까 얘도 압력을 감소시키면 평형 이동 없어요. 평형 이동. 물론 액체와 고체가 포함되어 있는데 농도값이 다르면은 이게 만약에 압력을 감소시키면 증가시키면 몰수가 증가하는 방향으로 평형은 이동할 거예요. 물론 지금 요런 형태로, 그래서 어떤 대부분의 화학 반응식을 이렇게 가르쳐 주겠지만 안 가르쳐 줘도 이제
반응식을 완성할 수 있으니까 우리가 개수 맞춰가지고 그러니까 그런 거는 똑같이 이렇게 생각을 해줍니다. 세 번째 온도야. 그쵸? 온도를 증가시킬 거야. 온도를 증가시키면 그러면 감소시키는 방향. 감소시키는 방향이라는 건 뭐야? 온도를 낮추는 방향이라는 소리야. 온도를 낮추는 방향이라는 소리는 발열이야, 발열 반응 쪽이야, 흡열 반응 쪽이야? 발열? 온도를 낮추는 방향이야. 발열은 열이 발생하는 만큼 주변 온도는 올라갈 거고 흡열은 뺏어가는 만큼 낮아질 거야. 아, 낮추는 방향은 흡열 반응 쪽을 의미하는 거야. 흡열 반응 쪽을 의미하는 거야. 그러면 지금 암모니아로 요걸 하면 내가 지금 뭐라 그랬어? 정반응이 흡열, 아니 발열이야. 그렇죠? 플러스 Q라고 썼으니까. 정반응이 발열 반응이라는 소리는 역반응이 뭐라는 소리야? 역반응이 흡열 반응이라는 소리야. 반드시 그런 거야. 그러니까 총 암모니아로 하면은 온도를 증가시키면 흡열 반응 쪽이니까 어느 쪽으로 평형이 이동한다? 역반응 쪽으로 평형이 이동한다. 암모니아로 할 거야. 이거 그냥 추가적으로 쓴 거니까. 역반응 쪽으로. 역반응 쪽으로 뭐를? 평형이 이동한다. 그래서 온도 변화가 있을 때는 이 Q 값을 사용해야 돼. 플러스 Q면 발열 반응, 마이너스 Q면 흡열 반응이니까. 온도를 높이는 방향이면 발열 반응 쪽, 낮추는 방향이면 흡열 반응 쪽으로 평형이 이동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거 표시 안 돼 있으면 어떡합니까? 안 돼 있으면 안 되지. 그러니까 되게 유명하지 않은 반응식이야. 근데 표시가 안 돼 있어? 그럼 그건 대박이지. 근데 이제 유명한 거는 조금 그럴 수 있어. 뭐 무조건 모든 연소 반응은 뭐야? 모든 연소 반응은 발열이야. 이런 거는 언급이 없어도 우리는 알 수 있는 거고. 우리 곧바로 얘기하겠지만 모든 중화 반응은 발열 반응. 발열 반응의 가장 대표적인 게 뭐다? 연소 반응과 중화 반응. 그러니까 이런 뭐 유명한 거는 조금 언급이 안 돼 있을 수는 있지만 웬만한 것들은 이렇게 다 표시가 되어 있을 거니까 너무 걱정할 필요 없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지금 우리 다 평형이 어떻게 이동한다는 걸 뭘 이용하는 거야 지금 결국 저 맨 처음에 썼던 이게 바로 지금 얘기하는 거. 이게 르샤틀리의 원리라고 얘기해요. 됐지? 응? 네 번째, 요 평형 상태에 이렇게 도달해 있어. 요 상태에 내가 촉매를 집어넣었어요. 촉매를 첨가하면은 어느 쪽으로 평형이 이동할까 생각해보세요. 촉매가 뭐야? 자기 자신은 변하지 않고 반응 속도를 빠르게 혹은 느리게 하는 물질을 우리 뭐라 그래? 촉매죠. 이 촉매는 뭐에는 상관이 있어? 반응 속도에는 상관이 있는가? 빠르게 일어나느냐, 느리게 일어나느냐? 반응 속도에는 상관이 있지만은 평형상수, 어떤 평형상수 K가
이런 데에는 촉매는 상관없어. 촉매를 첨가할 때 아무런 이동이 없는 거야. 평형 이동 없다. 평형 이동은 없다. 촉매를 넣어도 평형은 이동 없는 거야. 그래서 어느 쪽으로 평형이 이동하느냐, 이동하느냐에 따라서 어떤 거기에 뭐 책에 보면은 이제 뭐 색깔 변화, 주황색이냐 노란색 비슷한 거지만, 뭐 노란색 쪽으로 좀 진해진다. 그럼 정반응. 뭐 주황색 쪽으로 진해진다. 역반응이 일어난다. 이런 식으로 우리는 색깔 변화로도 알 수 있다. 우리 지난번에 앞에서 좀 유명한 애가 뭐 있었어? 이산화질소와 누구야? 사산화질소가 가역반. 왜가 그랬죠? NO2. 이산화질소가 무슨 색이라고 했냐면 얘네도 가역 반응이라고 그랬죠. 얘네가 평형 상태에 있는데 지금 뭐 우리가 배운 걸로 뭐 한다면은 뭘로 할까? 압력을 증가시켰어. 압력을 증가시키면 몰수가 감소하는 방향이니까 어느 쪽으로? 정반응 쪽으로 평형 이동하겠구나. 그러면 NO2 이산화질소 무슨 색이라고 했냐면 젓갈색이라고 했어요. 얘는 사산화이질소는 무슨? 정반응이 일어나면서 젓갈색이 어떻게 된다? 좀 옅어진다. 이런 식으로 뭔가 표현이 있겠지. 아니면 그걸 우리는 찾아내면 되는 거.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색깔 변화로 간단하게 우리는 물어볼 수 있다. 이런 거가 르샤틀리에 원리 거기에서 이제 그런 부분으로 거기에 나온 거에 또 지금 요런 걸로 하나 예를 들어볼까? 요건 써먹을 수 소금을 저거 아마 자기가 알아서 맞춰줄 거야. 없어요. 자기가 들어갔다가 다시 나와가 저것도 눌러줬더니 감소를 르샤틀리에 원리로 우리 설명할 수 있나 저거를? 못하지 당연히 못하는 건데 여기에서 지금 이거는 뭐라는 소리야? 소금을 물에 녹여서 이온화 시킨 거야.
됐어. 지금 이온화 시켜가지고 얘네도 뭐에 지금 도달해 있다고 보는 거야? 용의 평형 상태에 있어. 용의 평형인데 여기에 내가 누구를 첨가할 거냐? 염산을 첨가할 거야. HCl이 첨가할 거야. 뭐 어떻게 될 것 같아? HCl, 염화수소기체. 얘는 물에 잘 녹는다 그랬죠. 얘가 똑같이 물에 녹아 들어가면 어떻게 된다고? 수소이온과 염화이온이 이렇게 된다고. 넣어주면. 그러면 염산을 첨가하면 염화이온의 양이 어떻게 됩니까? 얘가 생기는 만큼 더해준 만큼 늘어나는 거야. 이런 걸 우리 화학에서는 이제 뭐 공통 이온효과다 이렇게 얘기할 거지만, 그러니까 얘의 양이 증가할 거 아니야. 그럼 감소시키는 방향이니까 어느 쪽으로 평이 이동한다? 역반 쪽으로 평형이 이동해서 소금이 섭출될 수 있는 거야. 얘의 농도가 증가하게 되니까 역반 쪽으로 평형이 이동하기 때문에 소금, NaCl이 섭출될 수 있는 거야. 물에 녹아있던 소금, 이온으로 있던 거가 역반응이 일어나가지고 염화나트륨, 소금으로 섭출될 수 있는 거야. 오히려 만약에 염화이온 뭐 반응이 일어나가지고 얘를 없애는 반응을 내가 일부러 시켰어. 그럼 감소시키면 정반응이 일어나겠지. 평형 이동이. 그럼 정반응이 일어난다는 소리는 오히려 소금이 물에 더 많이 녹아 들어갈 수 있고 더 많이 용해시킬 수 있다는 소리야. 정반응이 일어난다는 소리는 정반응 쪽은 용의 양이 증가된다는 소리고 역반응 쪽은 소금으로 다시 섭출될 수 있다는 소리야. 역반응 쪽. 소금으로 다시 섭출될 수 있다. 무슨 말인지 되겠죠? 거기는 없는데 요거를 이제 조금 추가할 거야. 어떤 내용이냐? 뭐 암모니아 반응이라고 하자고. 요 반응을 온도가 일정한 상태에서 동일한 반응을 시킬 거야. 근데 A 용기하고 B 용기가 이렇게 있을 때 차이점은 A 용기가 이렇게 있을 때 얘는 여기에다가 핀셋으로 고정해 놨어요. 고정해 놨다는 소리는 부피 변화가
없다는 소리예요. 일어나지 않는다는 소리예요. 고정을 해놨다는 소리는 부피 변화가 없는 거예요. 근데 얘는 고정하지 않았어요. 즉 B 똑같은 반응을 시켜줬을 때 여기에서는 뭐가? 부피 변화가 일어날 수 있는 요게 차이점이야. 그럼 여기에서 이렇게 돼 있을 때 뭐를 집어넣어 주느냐? 뭐를 집어넣어 주냐면 똑같이 아르곤을 증가할 거야. 아르곤 몇 번? 18번. 몇 초? 아르곤 18쪽이에요. 아르곤은 뭐야? 비활성 기체예요. 18쪽. 반응성이 없어요. 아르곤을 똑같이 넣어줬어요. 하지만 아르곤은 비활성 기체니까 이 안에 있는 질소, 수소, 암모니아하고 뭐 반응해 안 해? 안 해. 그럼 차이점이 뭐냐? A 용기에서는 아르곤을 더 집어넣으면 뭐가? 전체 압력은 증가합니다. 전체 압력은 증가해요. 하지만 부피 변화가 없어요. 부피 변화가 없기 때문에 질소, 수소, 암모니아의 부분 압력은 변화가 있다 없다. 반응도 안 한다고 해서 아르곤 지금 간 거. 그러니까 질소, 수소, 암모니아의 부분 압력은 변화가 없어요. 부분 압력이 변화가 없다는 소리는 어차피 얘네의 평형상수 K는 얘와 얘의 압력 농도에만 영향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네가 변화 없다는 소리는 평형 이동이 안 일어난다는 소리예요. 그런데 B는 똑같이 했는데 전체 압력 증가하는 거야. 전체 압력이 증가하니까 아르곤이 들어간 만큼 압력이 세지니까 부피가 어떻게 되느냐? 증가해요. 미는 힘이 세진단 말이야. 아르곤이 들어간 만큼. 응? 그래서 지금 얘는 부피가 변할 수 있기 때문에 부피가 증가해요. 부피가 증가한다는 소리는 부피가 증가한 만큼 얘네들의 부분 압력이 어떻게 되는가? 압력이 얘네의 개수는 변화가 없어. 근데 부피만 증가했어요. 그럼 얘네들의 부분 압력이 어떻게 된다는 소리야? 감소하는 거야. 보일의 법칙이 뭐라고 그랬어? 압력과 부피는 반비례한다고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부피가 증가하니까 압력이 감소해요. 부분 압력이 감소한다. 그러면 압력이 감소하면 지금 방금 우리 했어 좀 전에 르샤틀리어 원리에 의해서 압력을 증가시키는 방향으로 평형 이동한다. 압력을 증가시키는 방향이니까 몰수가 증가하는 방향이니까 어느 쪽으로? 역반응 쪽으로.
4, 2잖아. 몰수가 증가하는 방향이니까 역반응 쪽으로. 역반응 쪽으로 평형이 이동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똑같은 르샤틀리의 원리를 이용할 건데 지금 A의 용기는 고정해 놨기 때문에 부피 변화가 없는 용기에서 생각을 해야 되고 B는 뭐야? 부피가 변할 수 있는 용기야. 그때 이렇게 차이점이 나타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해요. 똑같은 거를 내가 이런 식으로 한번 또 지금 이거랑 비슷한 거일 수 있는 건데 여기서는 똑같은 염화이온을 생기게끔 해가지고 농도 증가시켜서 역반응 쪽으로 지금 평형이동 시킨 거죠. 그치? 비슷한 거야. 뭐냐면 뭐랄까 우리는 곱하로 이제 우리가 다음 소단에서 곱하로 할 건데 NaOH가 대표적인 뭐냐? 강한 염기성이야. 그래서 물에 녹으면 이렇게 나트륨 이온과 수산화이온이 생길 거예요. 여기에서 얘네도 왔다 갔다 하면서 뭐가 지금 이루어진 상태야? 평형 상태에 도달한 거야. 용의 평형이랑 똑같은 거야, 저기. 요 평형 상태에 있을 때 똑같이 뭐를 집어넣을 거냐? HCl 첨가. 다른 걸로 해도 되는데 HCl을 첨가할 거야. 그럼 똑같이 물에 녹아서 수소이온과 염화이온이 생길 거예요. 여기는 공통이온으로 생기는 게 없는데요. 그럼 평형 이동이 안 일어나겠군요. 아니야. 공통으로 생긴 건 없지만 얘가 이렇게 했을 때 수소이온과 수산화이온이 만나서 뭘 할 거냐면 중화반응. 얘와 얘가 만나서 중화반응에 의해 가지고 뭘로 바뀔 거냐? 물로 바뀔 거야. 물로 바뀌는 만큼 수산화이온의 양이 어떻게 되는 거야? 줄어요. 얘의 양이 줄으니까 어느 쪽으로 평형을 이동한다? 정반응 쪽으로 평형을 이동한다. 그러니까 다양하게 물어볼 수 있다는 점이 내가 보여주려고 하는 거가. 저기는 공통이온을 만들어가지고 평형 이동시킨 거고 여기서는 중화반응 시켜가지고 평형 이동시키는 거예요. 중화반응 시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그러니까 일부러 이런 식으로 반응을 시켜가지고 사실 우리는 HCl이라는 게 뭐야? 대표적인 흰색이 앙금인데 사실 우리가 앙금이라는 것도 아주 작은 양이지만은 되게 작은 양이지만은 조금 이온으로 존재하고 있어. 근데 그 이온으로 존재하는 양이 워낙 적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취급할 때 뭐라고? 그냥 고치할 일이다 이렇게 취급하는 거야. 하지만 아주
아주 작은 양이지만 얘네도 조금은 존재하는 거야. 똑같아. 이제 염산이 좀 물리나? 또 염산을 첨가해. 그러면 또 공통이온으로 가죠. 그러니까 뭐가 일어날 거야? 역반응이 일어날 거야. 평형이동이. 역반응이 그래서 일부러 지금 이런 상태에 이렇게 눈에는 안 보이겠지만 이 상태 평형 상태에 있다고 했을 때 여기에 내가 거기에 염산을 한 방울 두 방울 세 방울 떨어뜨렸더니 역반응으로 평형이 이동돼서 없었던 뭐가 만들어져? HCl이라는 앙금이 만들어져. 이렇게 조작해서 없던 앙금이 만들어질 수 있게끔 그러니까 조작할 수 있다는 소리야. 왜? 내가 역반응으로 평형 이동 시켜가지고 얘가 생긴다는 소리는 앙금이 만들어진다는 소리야. 무슨 말 이해되지? 다 같은 맥락이라는 소리야. 다 같은 맥락으로 하면서 어차피 우리는 다 뭘 이용하고 있는 거다? 결국 르샤틀리의 원리를 지금 이용하고 있는 거야. 첫 번째 거는 정반은 이쪽은 위에 거는 없어졌으니까 따라서 정반응 쪽. 얘는 공통이온이 생긴 만큼 어느 쪽? 따라서 역반응 쪽. 비슷한 걸로 지우기 전에 하나 요 밑에 공간이 있으니까 뭐 다양한 걸로 우리는 얘기할 수 있는데 거기 중에서 좀 유명한 걸로 좀 얘기하면은 우리 몸에서 산소 운반하는 놈이 역할하는 게 누구니? 산소 운반 누가 하니? 적혈구가 하죠. 그렇죠. 적혈구가 하는데 적혈구 안에 누가 있기 때문에 헤모글로빈이라는 HB. 헤모글로빈 물론 이제 철 4개로 되어 있는데 헤모글로빈이라는 게 산소 4개를 운반시킬 수 있어요. 4개를 운반시켜가지고 이렇게 결합을 해가지고 필요한 대로 이동시키는 거야. 응? 폐포라는 데서 산소와 결합을 해야 되는 거야. O2와 결합을 해가지고 HB 이 상태를 만들어서 필요한데 결합한 상태로 가서 어느 쪽까지 필요한 데까지 이동시키는 거야. 그 필요한 데를 우리는 보통 뭐라고 얘기해? 조직세포야. 이 조직세포에 가가지고 역반응이 일어나서 이제 HB 떨어져 산소 공급하고 HB. 응? 그래서 요 조직세포에다 산소 공급해가지고 물론 포도당 이런 것도 같이 본 거야. 공급해서 이 조직세포에서 세포를 해서 우리는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지금 이 순간에 그 에너지를 나는 서서 얘기하는데 필요한 만큼 지금 이용하고 있는 거야. 이렇게 이용하고 있는데 그런데 고산병이 뭐야? 고산병. 높은 산에 올라가요. 히말라야 등반한단 말이에요.
어때? 산소가 무지하게 임박해. 그쵸? 그래가지고 거의 고산병에 걸리면 살기 위해선 내려가는 방법이 없어. 물론 임시 방편으로 뭐를 잠깐 먹어가지고 효과를 볼 수 있느냐? 혈관 확장제. 산소가 적으니까 혈관 확장해서라도 조금이라도 더 이동시켜야 돼요. 공급을 해줘야 돼요. 이렇게 되는데 하여튼 고산병이 히말라야에 올라가면 산소가 어떻다고? 산소가 희박해진다고. 얘의 농도가 적어진다는 소리야. 그럼 르샤틀리의 원리에 의해서 증가시키는 방향이야. 뭐로 평형이 이동한다? 역방향 쪽으로 평형이 이동할 거야. 역방향이 일어난다는 소리는 결합이 잘 안 된다는 소리야. 결합해서 운반시켜야 되는데 오히려 쪼개진다고요. 산소 운반이 안 된다는 소리야. 산소 운반이 안 되니까 위험한 거라고. 지금 그게 하필 뇌 쪽이야. 야, 뇌는 골든타임이 끼키야 4분, 5분이야. 한 5분 정도 뇌 쪽으로 산소가 공급이 안 돼? 둘 중에 하나야. 사망 아니면 만약에 운이 좋게 의식을 차렸어. 그러면 의식을 차렸다 하더라도 보통 어디? 뭐 반신불수. 간혹 가다가 우리는 그런 걸 우리는 뭐 풍이 왔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어떤 어르신들 할아버지 할머니들 보면 간혹 가다가 이렇게 쓰러지신다고. 그럼 빨리 병원에 가서 다행히도 의식 이제 어떤 혈관을 확장하고 막힌데 뚫어주고 막 그래가지고 다시 이제 또 용케도 이렇게 생명을 건졌어. 근데 그 짧은 시간에 뇌로 산소 공급 안 되네. 그래서 의식은 돌아왔는데 좀 어때? 오른쪽이 마비가 돼. 그 짧은 5분 조금 더 걸릴 수도 있죠. 10분 그 시간 동안 오른쪽이 마비됐다는 소리는 왼쪽의 뇌가 다쳤다. 그 시간 동안 산소가 공급이 안 돼서. 왜? 좌뇌는 오른쪽, 우뇌는 우리 몸의 왼쪽을 관할해. 신경이 크로스되거든요. 이런 거를 우리는 뭘로 설명할 수 있다고? 지금 배운 르샤틀리의 원리로 설명할 수 있다. 똑같이 설명해 주면 여름에는 우리 달걀이 있잖아. 달걀이 있으면 여름에는 달걀 껍질의 두께가 얇아져. 그걸 우리는 르샤틀리의 원리로 설명할 수 있어. 지금 그거까지만 뭐 조금 그러니까 다른 뭐 다양한 걸 알고 있으면 좋고. 여러 가지로 우리는 설명할 수 있는데 지금 뭐 개수는 맞추면 탄산칼슘하고 H2 얘가 뭐니? CaCO3가 얘도 대표적인 흰색이 앙금이죠. 흰색이 앙금인데 지금 여기에서
여름에 달걀 껍데기의 두께가 얇아지는 이유가 지금 요 탄산칼슘이 쌓여가지고 우리 달걀 껍질의 성분이 바로 뭐야? 대리석, 석회석, 달걀 껍질, 조개 껍질 뭐 이런 것들 성분이 다 탄산칼슘이야. 얘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달걀 껍질이 형성이 되는 거예요. 많이 만들어질수록 달걀 껍질은 조금 두께가 두꺼워질 수 있다는 소리예요. 그런데 여름철에는 우리도 좀 인간도 그럴 수 있는데 약간 호흡량이 증가해. 닭도 그렇다는 소리야. 호흡량이 증가하면 얘가 오히려 많이 날아가 버린다는 소리야. 즉 이산화탄소가 많이 날아간다는 소리는 물에 더 많이 그러니까 녹지를 못한다는 소리예요. 바깥으로 날아가는 게 많다는 소리야. 그러면 얘의 농도가 감소하는 거나 마찬가지야. 그럼 뭐가 일어나야 돼? 르샤틀리에 원리에 의해서 역반응이 일어나요. 그럼 얘가 감소하잖아. 그럼 얘가 감소하니까 여기서도 뭐가 일어나? 역반응이 일어나요. 그럼 얘가 감소하니까 여기서도 뭐가 일어나? 역반응이 일어나요. 역반응이 일어난다는 소리는 탄산칼슘의 양이 어떻게 된다는 소리야? 줄어든다는 소리야. 탄산칼슘의 양이 줄어드는 만큼 달걀 껍질의 두께가 얇아집니다. 근데 진짜로 이런 반응이 일어나는 거야. 그래서 여름철에 달걀을 사가지고 이렇게 하면은 평상시에 우리가 겨울철이나 이런 때 그때보다 달걀이 조금 두께가 좀 얇아 진짜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느낄 정도로 이렇게 되지는 않겠지만 하지만 실제적으로 진짜로 좀 얇단 말이야. 우리가 그 재고면 이거 역반응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다. 역반응이 일어나. 마찬가지야. 우리 지금 방금 이건 달걀 껍질이라는 걸로도 설명할 수 있지만 아까 뭐라고 그랬어? 조개 껍질. 그러면 지금 지구 온난화야. 지구 온난화 해가지고 오히려 이산화탄소, 산성화가 되는 거 그런 걸로도 설명할 수 있지만 지금 오히려 하여간 지금 그 조개 껍질 거기 그런 거가 만들어지는 요 반응하고 좀 달라. 탄산칼슘이라는 게 우리가 어떤 탄산 얘네하고 만나가지고 탄산수소 칼슘이 되느냐 이렇게 반응식이 조금 다른 건데 하여간 지금 이런 형태의 화학 반응이 이렇게 있는 거야. 그럼 지금 지구 온난화래. 뭐가 많아졌대? 이산화탄소가 많아졌대. 이산화탄소가 더 많이 녹아 들어가는 거야. 바닷속, 물속으로. 그럼 감소시키는 방향이야. 르샤틀리에 의해서. 그럼 뭐가 일어나? 정반응이 일어나야 돼요. 정반응이 일어나는 만큼 얘 양이 적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조개 껍질에 이 탄산칼슘이 별로 안 생겨요. 오히려 좀 없어져. 그러니까 이 탄산칼슘이 없어지는 만큼 조개 껍질이 되게 얇아. 그래서 걔네들이 죽어. 왜? 보호막이 얇아진 건데. 이런 애들은.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물론 바닷물이 지금 산성화 되는 걸로도 설명할 수 있지만 이런 르샤틀리에 원리로 우리는 다 설명할 수 있다. 현재 지금 현실에서 일어나고 있는 고산병, 달걀 껍질 왜 얇아지고 그 다음에 왜 조개 껍질은 또 얇아져가지고 얘네들이 그래서 우리 산호 거기 제주도 같은 거 제주도의 바닷물 거기 안에 들어가면은 이렇게 석회 껍질 얘네들이 어느 정도 많이 있으면서 거기에 산호초하고 어떤 군체들
군집을 이룬단 말이야. 엄청나게. 근데 이제 근래 와가지고 우리가 수중 탐사를 하는 거야. 해가지고 이렇게 카메라 들고 들어가가지고 이렇게 봤더니 헐 산호가 어때? 하나도 없어. 거의 다 없어졌어. 왜? 이 산호가 자라고 할 이런 어떤 탄산가스 이런 그런 조개껍질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존재를 해야 되는 거야. 근데 얘네들이 없어지고 하니까 얘네도 산호도 어디 붙어서 뭐 할 그런 부분, 지탱할 부분이 없어지니까 저 심각한 일이 일어나고 있거든. 그래서 하여간 이런 형태로 지금 우리가 예로 이렇게 다양하게 알고 있으면 되겠죠. 그러면서 거기 169쪽을 잠깐 봐봐. 똑같은 건데, 똑같은 그냥 르샤트리의 원리를 얘기하는 건데 169쪽에 거기에 무슨 말이 단어가 나와 있어? 수득률이야. 수득률이라는 게 어려운 거 아니야. 지금 이 반응이 아까 전에 암모니아 할 때 어떤 반응 뭐 다 썼잖아. 수득률 말 그대로 뭐야? 얻을 수 있는 비율, 양을 얘기하는 거야. 수득률을 어떻게 높이느냐. 그러니까 아까 전에 만약에 여기 썼네. 다행히도. 요게 이제 암모니아 합성법이야. 그러면 이 암모니아의 수득률을 높이는 방법. 암모니아의 합성법은 발열 반응이에요. 플러스 Q야. 그러면 암모니아 수득률을 높이는 방법을 간단히 쓰래. 두 가지만. 그럼 뭐 쓰면 돼? 얘의 수득률을 높이려면은 뭐가 일어나도록 만들면 돼? 정반응이야. 그렇죠? 정반응이 일어나도록 조작하면 돼. 그럼 정반응이 일어나려면 발열 반응 쪽이니까 온도를 높이는 방향 쪽으로 일어나게끔 하려면 온도를 낮추면 돼. 온도를 낮추면 르샤틀리의 원리에 의해서 뭐야? 높이는 방향이잖아. 높이는 방향으로 해서 정반응이 일어나야 되잖아. 그러니까 온도를 낮추면 돼. 몰수가 감소하는 방향이죠. 그러니까 몰수가 감소하는 방향 쪽으로 하려면 압력을 증가시키는 거예요. 그렇죠? 압력을 증가시키면 압력을 증가시키면 몰수가 감소하는 정반응 쪽이 일어날 거예요. 그러니까 온도를 낮추고 압력을 증가시키면 수득률, 암모니아의 수득률이 어떻게 돼? 증가. 이게 암모니아 수득률을 증가시키는 방법이에요. 수득률이라는 건 말 그대로 뭐라고? 얻는 비율. 거기 보면 온도 압력에 따라서 그 그래프가 증가하는 그래프가 이렇게 나와져 있잖아. 그렇죠? 그래서 그런데 지금 거기 나와 있는 그 X축이 뭐야? 압력. 그러면은 온도가 높을수록 거기 있는 것처럼 이렇게 똑같은 압력에서 온도가 지금 어떻게 되느냐? 낮을수록 수득률이 높은다고 했으니까. 그러면 압력 일정한 상태로 비교하면은 A, B, C야
그럼 A로 갈수록 온도는 어떻게 된다는 소리야? 낮아진다는 소리죠. 왜? 낮을수록 어떻게 된다고 그랬습니까? 수동력이 높아진다고 그랬으니까 지금 압력이 일정한 상태로 비교한다면 온도가 여기가 뭐 내가 500K라고 했으면 500K, 뭐 400K, 300K 이런 식으로 온도가 낮아지면서 수동률이 높아질 거 아니에요. 도로 하든 K로 하든 절대 온도로 하든 상관없지. 무슨 말 이해되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런 그래프가 나왔을 때 해석만 해주면 된다. 이해됐어? 됐어요? 그런데 무대뽀로 물론 이게 수중률을 높이는 방법이야. 그렇다고 해서 마냥 온도를 낮추고 마냥 압력을 증가시킬 수는 없어요. 왜? 온도를 너무 또 낮추다 보면 온도가 낮을수록 반응 속도는 어때? 반응 속도는 느린다는 말이야. 그러니까 온도를 너무 낮추면 반응 속도가 느려지니까 아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 압력을 계속 증가시킬 수는 없는 거야. 압력을 계속 증가 500기압, 600기압, 1000기압 그러면 수동률이 높아지겠지만 그 압력을 어때야 돼? 견뎌야 돼. 그 압력을 견딜 수 있는 그릇을 만들어내야 돼. 뭐야? 만들어내기 어렵다는 소리는 비용이 많이 든다는 소리야. 핵분열이 뭐냐? 요까지 얘기하고 잠깐 쉽게? 핵분열이 뭐야? 일반적으로 우리가 얘기하는. 지금 미국이 왜 이란을 공격하고 있어? 근본적인 이유는 명분은 핵이죠. 핵. 핵무기야. 농축을 했단 말이야. 이란에서 엄청난 양의 우라늄을 농축할 수 했다는 소리는 그 농축한 거를 이용해서 핵무기를 만들 수 있다는 소리. 이미 북한도 갖고 있지. 우리는 못하나? 왜 못하겠어? 할 수 있는데 이제 국제 협약에 의해서 우리는 안 하고 있는 거죠. IAEA에 우리는 가입이 돼 있기 때문에. 그리고 하여간 핵분열 얘네들은 우라늄 농축한 걸 해서 말 그대로 핵분열이야. 우라늄을 분열해서 크립톤과 바륨으로 분열하면서 막대한 양의 에너지가 나와. 그 에너지를 나쁘게 이용한 게 핵무기고 좋게 이용한 게 원자력 발전이야. 근데 요즘은 뭐를 연구하고 있어? 반대. 핵융합이. 핵융합인데 보통 우리가 실험실에서 많이 하고 있는 게 뭐냐? 중수소와 삼중수소. 배웠지? 우리 똑같은 원자번호 1번 수소지만 질량수가 2, 3짜리 동위원소예요. 얘를 융합해서 원자번호 2번인 헬륨으로 융합하는 거야. 융합하면서 막대한 양의 에너지가 나오는 거야. 이게 핵융합 기술이야. 근데 이 핵융합 기술을 할 때 최소 온도를 몇 도까지 정도 올려줘야 되느냐? 1억 도야. 1억 도 더 높여야 돼. 1억 도까지 어떻게 올려? 우리가 뭐 10,000도, 20,000도, 50,000도 이 정도 올리기도 어려워. 근데 1억도? 1억도 어떻게 올려? 올리는 자체도 어려워. 올리는 자체. 그리고 올렸다 치자. 1억도를 견딜 수 있는 그릇을 만들어야 되는데 1억도를 견딜 수 있어야 돼. 그래서 비용이 엄청 드는 거야. 이게 쉬운 게 말이 이렇게 되지 이 핵융합 기술이 무지 어려운 거야. 하지만 이것도 우리의 지금 조금 선도 주자가 물론 우리나라야. 카이스트에 우리는 핵융합로가 우리나라는 독자적으로 갖고 있어요. 융합로 그릇을. 그래서 이 반응을 시켜가지고 거기서 융합해서 막대한 양의
이제 우리가 계속 연구하고 있는 이유는 뭐냐? 얘를 오랫동안 가둬놔야죠. 반응이 오랫동안 일어나야지 얻을 수 있는 에너지는 더 클 거 아니야. 근데 이제 지금 가둬놓을 수 있는 시간이 그렇게 길지 못해. 한계가. 그래서 이 시간을 계속 늘리는 걸 계속 실험하면서 연구하고 있는 거야. 어떻게 하면 더 오랫동안 가둬놓을 수 있느냐. 하여간 이런 비용적인 문제나 뭐 이런 거가 있으니까 얘네도 마찬가지라는 소리야. 무조건 낮추고 무조건 높일 수는 없다는 소리야. 그래서 적당한 비용도 조금 어느 정도 덜 들면서 수동률은 높은 정도. 그래서 우리는 보통 아모니아 합성할 때 우리가 이제 산업 공업에서 주로 이용하는 건 얼마 정도로 한 500도 300기압 정도. 500도 300기압 정도에서 맞춰서 우리가 보통 아모니아 합성 반응을 보통 시킵니다. 적당한 수준에서 해준다는 소리야. 적당한 수준에서. 그래도 수동률 어느 정도는 그래도 높아야죠. 그렇죠? 너무 조금 만들려면 그거 못 들어. 그래서 적당한 수준에서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수동률을 어떻게 했을 때 증가시킬 수 있느냐. 그리고 수동률의 뜻이 뭔지. 그런 거는 기본적으로 좀 알고 있어줘야죠. 그렇죠? 그 밑에 에틸렌, C2H4, 에탄올을 물과 에틸렌과 물로 그러니까 지금 뭐야? 정반응이 흡열이니까 흡열 반응 쪽으로 평형 이동시키고 그 다음에 몰수가 어떻게 되고 있어? 증가하는 쪽이죠. 정반응 쪽이. 몰수가 증가하는 거니까 압력을 낮추면 된다는 소리죠. 수동률을 높이려면. 그러니까 그런 걸 똑같이 아모니아처럼 똑같이 따져주면 된다는 소리야. 근데 여기 또 에틸렌, C2H4로 나온 이유는 내가 쓰진 않을게. 이 C2H4, 요 에틸렌이 지금 제일 우리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플라스틱이야. 이 플라스틱의 기본적인 원료가 이 에틸렌이에요. 우리가 지금 뭐 플라스틱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폴리에틸렌이라고 하는 우리가 음료수병 뭐 이런 거 그거의 원료가 에틸렌이에요. 플라스틱 이런 거 원료가. 그러니까 에틸렌도 물론 이 에틸렌은 대부분 또 우리는 또 어디서 얻을 거야? 석유야. 그래서 우리가 석유 때문에 지금 플라스틱 이런 거나 뭐 종량제 봉투 뭐 이런 거 지금 계속 마트 가봤어? 뭐 요 근처는 뭐가 있니? 뭐 이마트나 뭐 하여간 뭐 있을 거 아니야? 엄마랑 가봤냐? 갔어? 요즘 한 장 이상 안 줘. 주냐? 나 며칠 전에 며칠 전에 난 장보러 갔었거든. 우리 집 근처에 있는. 여기 갔더니 한 장 이상 버튼이 안 눌러져. 부족해가지고 한 장만 줘. 다 그거 원료가 다 에틸렌이야. 이거 C2H5, C2H4. 그래서 얘네들의 수동률 같이 이렇게 다 따져주면 된다는. 그래서 잠깐 쉬었다가 거기에 있는 문제를 몇 개 풀고 뒤쪽에 다음 단원의 일부를 또 얘기를 합니다.